안녕하세요. 드리버 7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내용 채워 넣는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이유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두는 거죠. 테이블은요, 레이아웃 대용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웹표준이 요즘 많이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테이블로 레이아웃을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줄어들었죠. 테이블로 레이아웃 작업을 한다는 것은요. 테이블은 이렇게 사각 영역을 만들어 두는 건데요. 이 사각 영역을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므로써 자, 이 위쪽에 메뉴 부분 넣고요. 왼쪽에 또 레프트 메뉴 부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메인 위치 넣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 안에 또 세부적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넣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웹페이지를 테이블로서 레이아웃을 잡아서 작업을 많이 했었죠. 물론 테이블로 레이아웃 작업을 한다 그래서 그게 웹표준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웹표준에서 권고사항은요. 적절하게 용도에 맞는 태그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이 그렇게 레이아웃 작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이 웹표준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 테이블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테이블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테이블은 테이블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은 이렇게 표 작업을 해서 뭐 수치를 입력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실제 표 안에 삽입해야 되는 내용들을 삽입을 할 때 테이블을 입력을 해서 만들게 되고요. 레이아웃은 보통 div를 이용을 해서 잡게 되죠. 자, 그럼 테이블 만드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을 테이블로 그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했고요. 일단 삽입을 해야죠. 테이블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인서트 부분에 들어가시면은요. 자, 커먼 부분에 뭐가 있냐면 테이블이라는 게 있죠. 테이블 눌러주시면 가로 세로 몇 칸을 삽입을 할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row와 column이 있는데요. 두 개가. 자, 이거는 세로 줄수입니다. 세로 줄수라는 것은요. 전체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세로로 몇 칸을 만들 것인지 자, 이곳을 8칸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로 자, 이거는 가로로 실제 줄은 세로로 만들어지는 거죠. 4칸 그래서 전체가 8줄 4칸짜리가 만들어지겠죠.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세로로 8줄이고요. 가로로 4칸짜리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삽입하고요. 이번에는요, 4줄 2칸짜리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처럼 왼쪽에는 이미지 쭉 넣고요. 오른쪽에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 넣는 표 작업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요, 테이블 위드가 있습니다. 테이블 크기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은 500픽셀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500픽셀은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가 하면, 자,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의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만들어진 테이블을 보시면은요. 자, 이 안쪽에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부르거든요. 셀과 셀 사이에 이렇게 무슨 벽이 있는 것처럼 라인이 그어져 있죠. 이게 바로 보더라는 부분이고요. 자, 요 티크니스로 보더 두께를 결정을 지어주게 돼요. 이번에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셀 패딩이 있고요. 셀 스페이싱이 있습니다. 셀 패딩은 이 셀 안쪽에 내용이 들어갈 때 여백을 말하는 거고요. 셀 스페이싱은 셀과 셀 사이의 간격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옵션들은요. 사실 처음 생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생성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고 디자인적으로 아, 여백이 조금 좁다 그러면 여백을 조금 늘려줘야 되기도 하고요. 제일 처음 생성할 때 꼭 적어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보더 두께를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3픽셀로 늘려보겠습니다. 오케이 했더니 이렇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위쪽의 보더 두께와 아래쪽의 보더 두께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체 테이블에 대한 보더 두께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제 옵션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선택을 하시려면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댔을 때 표 테두리에 빨간색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전체 빨간색 테두리가 만들어졌죠. 이때 클릭을 하게 되면 테이블 전체가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테이블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옵션도 테이블에 대한 옵션으로 나타납니다. 보더가 기본적으로 1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패드와 스페이스는 설정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자, 이 위쪽에 있는 테이블 그대로 두고요.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보더는 그냥 1로 두고요. 자, 셀 패딩과 스페이싱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셀 패딩은요, 3픽셀 정도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테이블 칸이 상당히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내용을 삽입해야 되는데 저는 내용 삽입하지 않고요. 이미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이미지들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작은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왔고요. 오른쪽에다가 내용을 삽입을 할 건데 오른쪽에 내용 삽입은요. 텍스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다가 붙이도록 할게요. 지금 내용 붙여넣기를 했는데 굵은 글씨체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셀 안쪽에 커서가 이렇게 위치하도록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헤더라는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목 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나중에 설명이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채워졌죠. 그런데 여백 부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전체 테이블 선택하고요. 셀 패드를요. 0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위쪽에 텍스트가 위아래로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 이 위아래 여백이 생긴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좌우로는 여백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미지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테이블 선택하시고요. 셀 패드를요 3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 하시면 자, 오른쪽 왼쪽에도 여백이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여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텍스트 또는 이미지가 들어가기까지의 이 남는 부분, 여유 공간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스페이스는 뭘까요? 보더를 0으로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더를 0으로 했더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보더를 다시 바꿔줄게요. 그리고 셀 스페이스를 바꿔주겠습니다. 3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요. 자, 스페이스는 어디에서 어디 간격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안쪽 간격에서 바깥쪽 간격까지. 그러니까 이 테이블 외부에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테이블 안쪽에 셀과 셀 사이 보시면은요. 셀과 셀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간격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스페이스를요. 한 10픽셀로 늘려볼게요. 그랬더니 상당히 칸이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패드는 이 내용과 셀 안쪽 여백, 그리고 스페이스는요, 셀과 셀 사이의 이 거리를 뜻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만약에 보더가 없어졌을 때 이 내용과 이 내용 사이의 간격이 이만큼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옵션 설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표나 셀을 수정을 하려면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표는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빨간색 테두리 나타났을 때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어있는 부분에서요. 테이블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했더니 훨씬 더 간편하게 선택이 됐죠. 자,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테이블은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안쪽 셀을 선택하시려면요. 클릭해서 그냥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셀이 선택이 됩니다. 셀이 선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아래가 아주 많은 개수의 셀이 들어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려면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우스를 위쪽에 갖다 대시면은요. 전체 세로 셀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나타났어요.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전체 셀이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가로로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고 가로로 화살표 모양 바뀌었을 때 클릭해 주시면 가로로 셀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요. 이번에는요. 우리 표 만들 때 표 전체 크기는 지정을 했었는데 각각 셀 크기는 지정하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선택하시면 500픽셀 우리 좀 전에 탭을 만들 때 입력을 했던 거고요. 셀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클릭할 때 이렇게 안쪽 내용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비어있는 곳으로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도록 가져다 놓으셔야 셀이 선택이 돼요. 자, 지금 현재 셀 넓이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가로, 세로 넓이는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가로 넓이를 지정을 했었는데 전체 테이블 넓이죠. 그런데 여기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도 지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에다가요. 여기는 한 120 픽셀 정도로 입력해 볼까요? 엔터 그랬더니 가로로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셀과 요 셀 가로 넓이는 어떻게 되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되겠죠? 위에가 120이면요. 아래도 똑같이 120으로 자동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을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 그랬더니 줄어들었죠. 이 위쪽에 가서 봤더니 120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래 셀을 따라와서 그대로 크기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이 전체 일자로 테이블 전체 크기를 한꺼번에 줄이거나 한꺼번에 늘리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편집 작업이 필요해요. 그 편집 작업도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자, 만약에 정확한 치수가 필요 없다.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은요. 양쪽으로 화살표 모양이 나타나죠. 이때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세요.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은요. 뭐가 나타나느냐. 위쪽에 보시면 수치가 있습니다. 286, 166. 자, 이게 지금 현재 셀에 대한 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얼마든지 크기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단 정확한 크기로 바꿔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이번에는 표 안에 입력된 내용을 한번 정렬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다른 이미지를 또 추가로 계속 삽입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4개의 이미지를 넣고요. 텍스트도 똑같이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일단 미리 보도록 하고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정렬 상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셀 스페이싱 없애고요. 셀 패드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요. 여기에다가 이제 정렬을 시켜볼 텐데 텍스트가 위아래로 지금 높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정렬이 정가운데로 되어 있거든요. 위, 아래 여백 똑같고요. 왼쪽, 오른쪽 여백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가 들어있는 셀을 선택을 하려면 일단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셀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키보드에서 방향키, 왼쪽 오른쪽 방향키 아무거나 하나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셀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정렬을 해주시는데요. 요거는 가로 정렬, 세로 정렬. 가로 정렬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 정렬 센터. 자, 디폴트 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두고요. 세로 정렬 해보겠습니다. 세로 정렬은요. 탑, 미들, 버텀, 베이스라인. 자,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폴트가요. 미들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탑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요. 자, 이 이미지만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쪽에 여백을 전혀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의 정렬은요. 왼쪽 정렬이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이 이미지가 있는 부분이 왼쪽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키보드 방향키 눌러서 현재 셀 선택되도록 하시고요. 가로 정렬을 가운데로. 자, 세로 정렬도 가운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있는 셀만 지금 정리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내용과 정렬 상태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요, 위에 붙어 있고요. 양옆은 가운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이미지는요, 위아래도 가운데고요. 왼쪽, 오른쪽도 가운데요.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들은 정렬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셀에 대한 정렬을, 옵션을 선택을 안 했죠. 자, 그런데 옵션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까는 정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왼쪽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렬을 내가 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디폴트로 아무리 가운데 정렬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정렬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또한 지금 이미지 보시면은요. 왼쪽 오른쪽 여백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위아래 여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위아래 여백은 어쩔 수가 없지만 왼쪽 오른쪽 여백은 없애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셀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자,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타낸 다음에 지금 셀 하나만 된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어차피 전체 테이블 셀은 한 번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전체 선택하시고요. 이거 보시면 아래쪽에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로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와 똑같이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로에 대해서 이미지와 똑같이 셀을 교정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테이블 선택하시고요. 가로를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옵션을 누르게 되면요. 지금 테이블이 가지고 있던 전체 사이즈를 없애줍니다. 위쪽에 보시면 사이즈가 없어졌죠. 이 위쪽에는요. 테이블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사이즈가 나타나 있어요. 다른 곳은 사이즈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가로 사이즈를 입력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가로사 전체 테이블 가로 사이즈를 입력을 했었는데도 사이즈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요거는요. 사이즈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없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이 안쪽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 화면에 맞춰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고요. 테이블 크기가. 이렇게 해서 임의의 사이즈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안쪽에 들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가변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안에다가 내용 삽입해 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부적인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